안녕하세요. 디베이트 브레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베이트 엠블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경제 위기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지난번에 이제 강력한 경제 위기에 대한 주장을 펼쳐주신 이제 풍류평가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풍류평가입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주실 제임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임스님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 쪽으로 전공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원래 사회복지 쪽으로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전 처음부터 사회복지를 선택한 이유는 경제 성장을 빠르게 했잖아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 그런 궁금증에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현재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이 뭐 최저임금제 시행이라든가 이제 비정규직 대책 같은 뭐 이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그 아젠다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부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라운드 1 파이트! 저는 소득주도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폐쇄 경제가 아니라 개방 경제에 살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라든지 모든 것은 해외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수출하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재료가 해외에서 수입을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해외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느냐가 결국은 우리나라 경쟁의 핵심이고, 그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원가를 절감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는 생각하고, 사실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결국은 더 찍어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이제 흥선대원군의 당백전과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짐바브웨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보는 것처럼 결국 원화를 찍어내서 뭐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저는 소득주도 성장은 저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 거의 10%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부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소비 패턴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위 10%의 사람들은 필수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건 선택이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소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 주도 성장, 특히 그 성장의 주된 타겟은 하위 계층이죠. 10%.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라기보다는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또 평가님. 네, 일단 근본적으로 이거는 내수 주도의 경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될 것 같은데, 네. 전 세계적으로 내수 주도의 경제가 되는 나라들은 통화가 국제적인 발권력을 가진, 즉 일본처럼 엔화가 있다든지 또는 뭐 미국처럼 달러가 있다든지 그런 나라밖에 없고, 결국은 뭐 물론 저도 그 경제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차를 뭐 50대 사는 건 아니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어느 정도 배분이 이루어져서 소득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내수주도 성장을 할 수 없는 구조고, 원화의 가치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라는 거는 해외에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더 저렴하게 사올 수 있느냐, 결국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냐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나라의 수익 구조를 볼 필요가 있죠. 자세하게. 일단은 예를 들게 가맹점들 수수료죠.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들, 오너들이나 이제 어퍼 클래스들 그 사람들이 그 소득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놨죠. 10,000원 이거 좀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큰 타격이 없거든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들도 착취를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해결해야 되는 게 우선이죠. 그럼 결국 최저임금제는 시행하되 그 위에 있는 가맹점주 위에 있는 어떤 프랜차이즈 그쪽에 좀 손을 대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기업 주도와 지금 소득 주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기업 주도였지 소득 주도였었던 적이 있나라는 없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풍류평가님 말씀하신 소득 주도 성장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기업 주도로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데 왜 경제가 그렇게 안 좋은지, 이것도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기업 주도도? 짧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한계점이 온 거죠. 기업 주도 성장에 저희 산업 구조가 바뀌는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은 지금 경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 차이는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그냥 돈을 찍어내도 엔화라는 거의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제가 10엔이 있는데 정부에서 100엔씩 나눠줘도 그거를 그냥 100엔에 들고 해외에 나가면 그만큼 물건을 또 사오고 싸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당장 제가 1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누가 준다고 하더라도 그 정부가 1000만 원씩 찍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화폐의 가치라는 게 결국은 국제시장의 그 외환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결국 흥성대원군의 당백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제조업 주도의 우리나라 성장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동의합니다. 결국 중국한테 따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타개해야 되는 방법은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소국으로서 한국이 어떤 부분에서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가. 반도체로 언제까지 버틸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나라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그 특유의 강점이 되는 금융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뭔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고 그거는 소득주도 성장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기업들의 연구 주도 결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Round 2. Fight!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오면 네. 저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과의 뭐 차이점이 있나요? 결국은 이제 공유 경제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공유 경제라고 하면은 뭐 공산주의 이런 그런 경제가 아니라 노동 집단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할 때만 그 사람을 잠깐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이제 바로 그 사람을 쓰지 않고 대신 그 사람은 또 공유된 어떤 집단에서 다른 데 가고 이런 극단적인 유연성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급 과잉 시대에 벗어날 수 있는 건 없는데 제가 이제 옛날엔 변호사들이 돈을 잘 벌었는데 지금 변호사들이 돈을 옛날만큼 벌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이제 저희 디베이트 방송의 취지대로 이제 양쪽 분들의 의견에 이제 여러분들 투표를 하실 시간인데요. 제임스님이나 아니면 풍류판가님의 어느 분의 의견에 좀 공감이 간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좀 댓글로 뭐 공감합니다. 누구님 의견 공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 댓글 다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영화표 티켓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댓글을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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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